보통 우리의 장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강조할 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배달의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꽤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사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고대사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역사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중국이나 일본이 고대사를 왜곡하거나 날조해도 증거를 대면 반박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우리의 뿌리 고대사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서나 사료 등이 부족할 때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돌이나 금속에 남겨둔 금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추정이 필요한 유물보다 비교적 정확하고 진실하기 때문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문화재 중 358점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신라시대 비석이 9점입니다. 돌은 다른 재료에 비해 비교적 구하기 쉽고 내구성이 강해 기록을 남기기에 가장 좋은 소재였기 때문일 텐데 이 대부분은 논이나 밭 혹은 도로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것들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부 국보로 지정됐으나 그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중 가장 극적으로 발견된 신라시대 비석 3개를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삼총사 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국보 제242호로 지정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입니다. 88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그해 겨울 울진 봉평리에서는 모내기를 준비하기 위해 객토 작업 중이던 농부 주두원 씨가 논 가운데 머리만 일부 내밀고 있던 바윗돌이 거추장스러워 포크레인으로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꺼낸 바윗돌은 한동안 논 옆 개울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논을 지나던 마을이장 권대선 씨 눈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왜냐면 봄비가 내리면서 자연히 돌이 씻겨졌는데 그 돌 위에 깨알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으니까요. 그는 즉시 이를 죽변 면사무소와 울진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이에 울진군 공보실 직원들이 즉시 현장에 파견됐으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단 그대로 두었는데 얼마 뒤 관광문화재계장이 와 몇몇 글자를 대충 읽었는데 예사롭지 않은 비석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경북도청으로 보고됩니다. 이 사실을 입수한 대구매일신문의 한 기자가 독점 취재해 그해 4월 15일 대구매일신문은 획기적 사료 신라 고비 출토로 대서특필했죠. 만약 마을이장에 눈썰미가 없었다면 봉평리 신라비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돌덩이로 전락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발견 10개월 후 1988년 11월 국보로 지정된 이 비석은 높이 204cm, 위폭 32cm, 아래폭 55cm인데 사다리꼴 형태의 자연석 화강암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다만 발견 당시 포크레인에 뽑히고 개울가에 던져지는 과정에서 비석 중간 글자들이 일부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은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비석은 신라 법흥왕 11년인 524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문에는 법흥왕이 울진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자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신라에서는 법흥왕과 13명으로 구성된 6부의 귀족들이 회의를 열어 대인을 파견해 난을 진압하고 지방간을 처벌하였다. 얼룩소를 잡아 제사 지내고 하늘에 그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신라의 관등 체계와 국가 중대사를 왕과 육부의 귀족들이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신라에도 성문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이로써 봉평리 신라비는 고대사의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뒤 더 놀라운 소식 하나가 대한민국을 뒤집었습니다. 1989년 3월 31일 이상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20대 청년이 계명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가 찾아간 인물은 노종국 교수. 당시 노 교수 연구실에는 한국 고대사 연구회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연구실 문을 연 청년은 비석 하나를 찾았다며 거대한 종이를 꺼내 보였죠. 갑자기 찾아온 젊은 청년이 꺼내든 종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교수들은 이내 크게 당황합니다. 왜냐면 그 종이에는 사라, 촌주, 지도로 갈문왕, 도사 등 신라 용어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 글자들이 사실이라면 청년이 발견한 비석은 국보급 비석이 됩니다. 교수들은 곧장 청년에게 어디서 봤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물었지만 청년은 입을 꾹 다문 채로 가지고 온 종이를 챙겨 다시 오겠다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버렸죠. 30분 후 청년은 전화를 걸어 영천에서 안강 사이에서 발견됐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 노 교수 연구실에 있던 교수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지역 한국 고대사 연구회 소속 회원들에게 급보를 전했고 모두 다 영천, 안강, 포항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각 마을을 돌며 비석을 찾기 시작했죠. 물론 헛수고였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청년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없었고 이대로라면 국보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평소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으로 교수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원로학자 심재환 영남대 명예교수에게 판독을 의뢰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1차 판독으로 신라비가 확인된 후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후에 밝혀진 발견 경위입니다. 해당 비석은 오랫동안 청년의 아버지 밭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땅 위로 고작 15cm 정도 돌출되어 있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늘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청년과 아버지는 날을 잡아 빨랫돌로 쓰기로 하고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 밑을 한참 파내려가자 높이 약 66cm, 너비 74cm, 두께 30cm가량의 사다리꼴 모양 납작한 돌이 드러났습니다. 빨랫돌로 제격이었죠. 손수레에 실어 집으로 가져와 우물가에서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씻어보니 빼곡히 적힌 비문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신라의 수도는 경주인데 왜 이런 비석이 포항에서 발견됐느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보통 신라라는 단어와 함께 경주가 떠오릅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에 이르는 천년왕국 신라의 유일한 왕경으로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긴 역사도시니까요. 경주에서 고작 1시간 거리 떨어진 포항은 어떨까요? 보통 포항하면 포항제철이나 과메기 정도를 떠올리지만 사학자들은 포항을 다르게 봅니다. 경주와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도시지만 경주에 비해 포항은 적어도 역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 포항 영일만은 신라가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였고 내륙과 해상을 잇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에 경주와 포항을 잇는 길에는 끝없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죠. 즉 신라시대에는 이 드넓은 평야에서 생산된 곡식 대부분이 경주로 보내졌을 것이고 경주가 천년간 신라의 왕경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포항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의견을 뒷받침해줄 만한 유적이나 사료가 없었는데 1989년 냉수리에서 신라비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어쨌든 이렇게 발견된 포항 냉수리 신라비는 경북 포항시 신강면 냉수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비석으로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신라 관련 비석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형태는 네모난 자연석으로 밑부분이 넓고 위가 줄어드는 사다리꼴 모양이며 앞면과 뒷면, 윗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거의 닳지 않아 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은 게 특징인데요. 글자는 총 231자로 해서체로 보이나 예서체의 기풍이 많이 남아있어 비문의 형태와 글씨체 면에서 충주 고구려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매우 유사합니다. 비문은 절거리라는 인물의 재산 소유와 사후의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공문서의 성격을 보입니다. 즉 지금의 판결문과 같은 것이죠. 또한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묻고 제천의식을 행하던 당시 풍속제도가 잘 담겨있기도 합니다. 비문에는 개미라는 간지와 지도로 갈문왕 등의 칭호가 나오고 있어 신라 지증왕 4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에서 세운 비석으로 신라의 왕명을 다룬 초기 율령체제의 형태를 보여주어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당시 판결문 하나를 두고 현재 우리가 이토록 세세하게 내용을 밝혀내려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런 옛날 비석의 비문을 모두 해석하면 당시의 정치체계, 사회, 문화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르는 단어 하나를 온전히 해석하면 같은 시기에 다른 비석이나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당시 우리 선조가 남긴 판결문 하나가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뒤 포항에서 한국사를 뒤흔든 또 하나의 비석이 등장했습니다. 2009년 당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일대는 상전벽 해중이었습니다. 주민생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넓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부 헐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배수로 공사 터파기를 하고 있었죠. 포크레인은 땅에서 나온 흙을 전부 도로 끝에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돌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돌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주민이 하나 있었는데 김원도 씨입니다. 사실 김 씨가 이 돌들을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는 유물을 발굴한다거나 보물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 정원에 가져갈 넓고 평평한 돌을 고르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던 중 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좋게 1m는 넘어 보이는 이 돌은 화분 받침대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는데 다음날 돌 밑바닥에 지주목을 받치고 밧줄을 묶은 다음 조금씩 당겨 겨우 집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물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돌에 켜켜이 쌓인 흙이 쓸려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던 중 김씨는 이상한 낙서가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흙 사이사이로 일부러 글씨를 새겨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다급한 마음에 물세기를 조절해 돌을 전부 씻어낸 그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화분 받침으로 쓰려고 가져온 돌에 빼곡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 도로공사가 아니었다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이 돌에 무슨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예사롭지 않은 돌이라 생각한 그는 즉시 경북매일신문사에 근무하는 오랜 친구 이창용 국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이 국장은 이 비석이 흔히 출토되는 톡이나 그런 종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제발 와서 좀 확인해달라는 부탁에 카메라 기자를 보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받아본 이 국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포항에서 발견되던 톡이나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종류의 유물이었고, 결국 포항의 향토사학자들을 불러 비문 판독에 나섭니다. 현장에서 이 비문을 탁본에 판독한 사학자들은 이 비석은 약 5, 6세기경 제작됐고 국보급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 5월 14일 경북매일신문은 국보급 신라비석 발견이란 제목으로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이 덕분에 국보 제31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시 시행 중이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문화재를 발견하면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죠. 이에 따라 판독 후 즉시 포항시에 공식 신고가 이뤄졌고, 포항시는 이튿날 문화재청에 보고함으로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공식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한국사에서 귀중한 국보급 자료를 지켜준 공로를 인정받은 김 씨는 문화재청으로부터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석은 한국사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정밀조사 결과 이 비석은 빠르면 441년, 늦어도 501년에 건립된 비석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문 첫머리의 신사년을 어느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441년설과 501년설이 있었는데, 비문 형식, 문체, 글자의 용법, 관용구 등이 1989년 발견된 냉수리비와 거의 동일하면서 이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501년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먼저 발견된 냉수리 신라비보다 최소 2년 일찍 제작된 것이므로 포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라비석이라는 의미가 되죠. 뿐만 아니라 100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해 12행에 걸쳐 기록된 203자의 글자 중 188자가 해독됐습니다. 내용은 신사년 무렵 과거의 모담벌을 거슬 사간지궁과 일부 지궁이 빼앗았는데 이를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말썽을 벌이는 자에게는 중죄를 내린다. 즉 현재로 보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비석은 신라 관등제의 성립 과정, 신라 육부의 내부 구조, 신라의 지방 통치와 분쟁 해결 절차, 궁의 의미, 사건 판결의 재발 방지 조치 등 신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 신라사 연구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 비석은 이름이 바뀐 경험도 했는데, 왜냐면 처음 발견된 지역을 학성리로 인지해 포항 학성리비였지만 정밀 측량을 통해 출토 지점의 행정구역이 중성리로 밝혀지며 포항 중성리 신라비로 정식 명명됐습니다. 현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관 조치되어 보관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석비로 보물 제1758호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4월 22일 국보 제318호로 재지정됐죠. 한때 이 신라비석 삼형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군마현 모즈케 산비보다 연대가 훨씬 빠르고 글자 수도 많아 그 시대의 다양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노중국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는 2022년에 열린 포항문화포럼 포항신라고비와 신라사 기조강연에서 현재까지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조선시대 기록유산이나 근현대의 기록유산이다. 기록유산의 대상에는 금속문도 포함된다. 한국에서도 금속문을 찾아내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으로 하여금 그 가치와 중요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상으로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신라 동해안 산비라는 주장을 펼쳐. 만약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위대한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 될 겁니다. 논과 밭, 도로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정원석이나 빨랫돌 혹은 화분 받침대가 될 뻔했던 이 비석들은 어쩌면 1500년 전 신라인들이 후손들을 위해 묻어둔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